전쟁의 기술, 서문. 다음은 당신이 일상의 전략적 전서로 변모하고자 할 때 목표로 삼아야 할 6가지 근본적인 원칙들이다. 첫 번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감정으로 덧칠하지 마라. 전략적 전사가 되려면 사건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인 대응을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 두려움은 적을 과대평가하게 하여 지나치게 수비적인 행동으로 이끈다. 분노나 초조함은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경솔한 행동을 부를 뿐이다. 자만, 특히 성공의 결과로 생긴 자만은 도가 지나친 행동의 원인이 된다. 사랑과 애정은 외관상 자기 편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배신적인 책략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감정들은 그 색채 변화가 가장 미묘할 때조차도 당신이 사건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일한 치료법은 감정에 이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감지하여 보완하는 것이다. 성공을 거둔 경우 각별히 신중을 기해 행동하라. 화가 난 경우 마음이 가라앉기 전에는 결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최대치의 현실주의를, 즉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을 요구한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면 할수록, 감정을 다른 것으로 보완하면 할수록 이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두 번째,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 전쟁의 후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럴듯한 핑계로도 전장에서의 실패를 변명할 수는 없다. 한 장수가 부대를 패배로 이끌었고 아까운 인명이 손실되었다는 기록만 남을 뿐이다. 이것이 역사가 패한 장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당신 역시 이렇게 무자비한 기준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로서, 가식적이고 계속 가능한 행위로서, 권력을 획득하려고 그가 사용했던 책략으로서 판단하라.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짓거리게 마련이다. 그들이 지금껏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라. 행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이러한 논리를 당신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실패 사례를 돌이켜보며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가려내야 한다. 당신의 실패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불공정한 방법을 쓴 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당신 인생의 좋고 나쁨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전략적 행동으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는 자들과 당신에게 죄책감을 안기려는 자들, 정의와 도덕에 대해 논하는 자들은 모두 체스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이다. 세 번째, 당신 자신의 무기에 의존하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거나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것들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부나 자원, 다수의 동맹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최신 기술과 그 이점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전략은 심리적인 문제, 즉 물리력이 아닌 사고력의 문제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다. 부는 사라지고 최신식 장치는 어느덧 고물이 되며 동맹은 당신을 저버린다. 그러나 당신의 마인드가 병법으로 무장된다면 어떤 권력도 그것만큼은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당신의 마인드는 적합한 해결책에 이르는 길을 찾아줄 것이다. 탁월한 전략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도 당신의 책략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부여하게 마련이다. 손자가 말했듯이 정복당하느냐 마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네 번째, 아레스가 아닌 아테나를 숭배하라. 아테나는 어머니 메티스의 교묘함과 아버지 제우스의 전사적 기질이라는 은총을 입고 태어났다. 그리스인들이 전략적 전쟁의 여신으로 떠받든 아테나가 가장 아끼는 인간이자 추종하는 인간은 바로 능란한 전략가 오디세우스였다.
이와는 달리 아레스는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형태의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의 신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아레스를 경멸하고 아테나를 숭배했으니 그것은 아테나가 항상 최상의 지혜와 계책으로 싸웠기 때문이다. 전쟁에서의 당신의 관심사는 폭력이나 잔악행위, 인명 및 자원의 손실이 아니라 전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합리성과 실용주의, 그리고 무혈 승리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아레스적인 인물들은 상당히 어리석으며 쉽사리 꿰매 넘어간다. 당신의 목적은 아테나의 지혜를 이용하여 그러한 유형의 폭력과 공격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잔악행위가 몰락의 원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아테나처럼 당신은 항상 한 발 앞서서 더욱 우회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당신의 목표는 철학과 전쟁을, 지혜와 전투를 무적의 경지에 이르도록 혼합하는 것이다. 5번째, 높이 올라 전장을 굽어보라. 전쟁에서 전략이란 전체적인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기술을 말한다. 한편 전술은 전투에 맞춰 군대를 조직하고 전장에서 발생하는 즉각적인 필요사항들을 적절히 처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 전술가이지 전략가는 아니다. 우리는 대개 충돌 상황에 직면할 경우 지나치게 말려둔 나머지 현재 당면한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만 골몰한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기란 어렵고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은 스스로 전략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마 단지 전술적으로 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직 전략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지니려면 높이 올라 전장을 굽어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목적에 집중하며 전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인생의 숱한 전투들로 인해 습관화된 반작용 모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전반적인 목표를 늘 명심하면 언제 싸우고 언제 발을 빼야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훨씬 쉬워진다. 그와 더불어 일상의 전술적 결정들도 훨씬 간단하고 합리적으로 내리게 된다. 전술적인 사람들은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 바닥에 들러붙는다. 반면 전략가들은 발이 가벼워서 더 멀리, 넓게 볼 수 있다. 6번째, 정신적으로 당신은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여라. 매일같이 당신은 전투에 직면한다. 이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생명체의 현실이다. 그러나 가장 싸우기 힘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전투다. 당신 자신의 약점과 감정, 끝을 내리려는 의지 부족 등과 싸우는 일은 언제나 힘겹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부단한 전쟁을 선언해야 한다. 일상의 전사로서 전투나 충돌 상황을 기꺼이 맞이하여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용기와 자신감과 경험을 얻는 방편으로 삼아라.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기면 속으로 참는 대신 그것들에 맞서 윽박지르고 전투를 벌여라. 더 많은 도전을 원하고 더 많은 전쟁을 초대하라. 당신은 전사의 정신을 벼리고 있는 중이니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이 책은 전쟁의 교훈과 원칙들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정수를 소개한다. 이 책의 목적은 일상의 전투에서 당신을 공격하는 교묘한 적들을 다룰 실용적인 지식으로 당신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각각의 장은 당신이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다룬다. 그러한 문제들에는 이렇다 할 동기 없이 뒤에서 당신을 노리는 적과의 싸움, 너무 많은 전선에서 전투를 치르는 탓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낭비, 알력에 의해 압도당하는 느낌, 계획과 현실의 불일치,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빠져버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당신은 당면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을 골라 읽어도 된다. 물론 그래도 더 나은 방법은 모든 전략들을 읽고 속속들이 흡수하여 머릿속 군수 창고에 저장해두는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전쟁을 피하고자 노력 중일 때조차도 여기서 소개하는 전략들은 방어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상대가 꾸미는 꿍꿍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라도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
어쨌든 이 책의 전략들은 교리나 공식으로 담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투의 열기 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의 씨앗으로 당신 안에 뿌리내려 스스로 생각하고 잠재된 전략가적 기질을 발휘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이 책의 전략들 자체는 역사상 위대한 전략가들의 저서는 물론이고 위대한 장수들의 실제 사례에서 뽑아낸 것들이다. 그것들은 고전적 전쟁의 기초적인 전략에서부터 현대전의 더러운 비정규전 전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이 책은 자기 준비의 기술과 조직의 기술, 방어의 기술, 공격의 기술, 모략의 기술, 이렇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전쟁 그 자체뿐 아니라 정치와 문화, 스포츠, 비즈니스 부문의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며 군대와 사회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들은 조직형 전쟁이나 비즈니스 전쟁, 조직 내부의 정치 역학, 대인관계 등 그 어떤 규모의 투쟁에서든 적용이 가능하다. 끝으로 전략은 사고방식뿐 아니라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요하는 기술이다. 실제 경험과 지식 간에는 괴리가 생기는 일이 매우 잦다. 우리는 하찮은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여 그 간극을 메워보고자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거리일 뿐이다. 우리는 기분 전환으로 책을 읽지만 일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고상한 아이디어를 지녔지만 실행에 옮길 줄은 모른다. 우리는 또한 충분히 분석하지도 못할 만큼 풍부한 경험을 지녔지만 거기서 어떤 영감도 얻지 못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마저 무시한다. 전략은 이렇게 다른 두 영역 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요구한다. 전략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형태의 실용 지식이다. 인생의 사건들은 당신이 깊게 반추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고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은 당신의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한 요령부득하다. 전략에서는 삶의 모든 것이 당신이 참여하는 게임이 된다. 이들 게임은 흥미진진하지만 깊고 진지한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행동은 다시 지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략은 일생에 걸친 도전이 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따르는 지속적인 즐거움의 원천이 될 것이다.